일본 대사를 만나갖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염수의 악의적 선동이 양국 관계를 해친대요. 근데 오염수 악의적 선동을 하는 건 저쪽 아니요? 뭐 1리터도 마실 수 있고 막 악의적 선동하는 건 니들 아니냐? 드시게 드세요. 아니 과학적 검증한다면서 오염수 한 그릇 못 떠오는 새끼들이 무슨 개소리라고 써? 이게 우리가 진짜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악의적 선동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너희부터 마셔라.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의사 출신 기자분께서 기분이 나빠서 못 먹는 거지. 마실 수 있는 물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드시라고 드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는 사진을 유심히 보는데 방금 김기현하고 그 일본 대사가 찍은 사진 자세히 보시면 저는 기자의 의도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을 왜 눈 감은 사진을 넣었을까요? 저는 이게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쓰지만 이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그리고 말은 주둥이는 삐뚤렸어. 말은 바로하라고. 누가 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화장실 물 마신다고 죽진 않지만 그렇다고 마시진 않는다 이런 말 했잖아요. 계속 마시면 죽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참 아이고 한라산 맑은 물 아니고 화장실에 변기통 물 기분 나빠서 안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세균 바글바글해요. 그거 먹었다가 정말 죽어요. 한 번 먹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두 번 먹으면 확률이 2배가 되고 10번 먹으면 10배 되고 100번 먹으면 100배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네들 기분 나빠서 화장실 물 안 마시는 거면 우리도 기분 나빠서 후쿠시마 물 안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들은 기분 나빠서 안 마시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왜 기분 나쁜데 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밑으로 가라앉은 오염수가 아니라 위에 것만 떠가지고 막걸리 청주하듯이 깨끗해 보이는 것만 검증을 했다면 나머지 한꺼번에 버릴 거잖아요. 뭐가 우리 사람들한테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슘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삼중수소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최근에 돌연변이 나온 것도 있었고 세슘이 180배 검출된 우럭도 있었고 그러면 이건 그거잖아요. 얘들은 오염수의 상황은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선동을 얘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 오염수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할 리는 없잖아. 그게 미량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최대한 검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내놓은 결론에 맞춰가지고 덜러리 서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하려고 했던 놈들이 선동이지. 저거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선동이라고 치부하고 있잖아요. 저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당이 할 짓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우리나라 국익이 걸린 거면 그갑다라도 하겠어요. 우리나라 국익이 걸려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거나 혹은 국민 여러분 이건 심리적 피해일 뿐이지 여러분들 피해 입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익이 걸린 거면. 일본 놈들 똥물 버리는데 왜 우리가 우리 감정을 소모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일단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일본 이익도 아니요. 사실은 도쿄전력이라는 일본의 회사 하나의 이익일 뿐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런데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납니다. 중국 대사 이분이요. 진짜 한국말 잘해. 한국말 잘하는 게 호사카 유지랑 중국 대사랑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통역 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분 자체가 소위 말하면 지한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친한파에 되게 가깝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정말 깍듯하게 모시더만요. 대사관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나가서 배웅하는 것까지. 심리적 대통령. 심지어 본인이 교통정지까지 이재명 대표 나가시라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랑 중국 대사랑 만나서 오염수 공동 대처.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예요. 중국이 오염수 방류 반대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대만의 문제가 또 경제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던 걸 봤는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정변이 한 얘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는 국익을 위해 가는 거예요. 김기현이 간 건 국익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일본 실드 치려고 만난 거고. 근데 이번에 만나는 걸 보면은 중국이 누구를
위아래로 보고 있는가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재명하고 이제 관저에서 만찬을 했잖아요. 이 스케줄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당 대표인 김기현의 스케줄을 잡았다는 것 때문에 또 지금 국민의힘이 펄펄 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만 보더라도 누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무슨 구한말 위안 스카이네 뭐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인 구한말 명성황후가 지금 할 말은 아니지. 말인즉슨 여당에서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중국 대사도 오염수 방류는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다. 반대. 뭐 중국은 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죠. 아니 어느 나라가 찬성하겠어요. 말 안 하고 있고 한국이 싸워주던가 이제 중국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 집 쓰레기 태평양 앞바다에다 버린다는데 그거 좋다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도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국익상 가만히 있는 거고 얘네들이 어차피 중국하고 티격태격 할 거고 막 이런 걸 바라보는 거지. 세상에 어느 나라가 좋아합니까? 오죽했으면 독일 장관이 장관급 회의하면서 딱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하고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리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의 그 모자람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바이든이 시진핑을 째려봤더니 옆에 있던 윤석열이가 문신하고 있다가 시진핑 아구통 날린 사건.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중국 간에도 관계 개선하려고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갑니다. 일본은 고위급 회담하자고 지금 기시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미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한국에 윤석열 같은 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미국이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 날 거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 한참 돌았었잖아요. 지금 그거 어디 갔어요? 다 그 이야기 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아니 정말로 2027년에 전쟁 날 거면 점점 더 그 분위기가 고조돼야 되는데 한 달 동안 확 끄더더니 무기 잘 팔아먹고 어디 가버렸어 이야기가. 무슨 전쟁을 2027년부터 할 테니까 준비 땅 요이 땅 하고 시작합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셈법이 있는 거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셈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각각의 자기 나름의 셈법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약간 좀 떨어지시는 분은 도대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중국은 G2 그래가지고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세다.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좀 더 우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대개 99% 강대국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의 99%는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양쪽 정상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적대적 공생 관계죠. 사실. 그러면서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봐. 내가 중국이랑 잘 싸우니까 나 다시 뽑아줘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들 봐라. 지금 이를테면 이런 거 얼굴을 막 울그락불그락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 테이블 밑으로는 손잡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 분위기를 감지해가면서 이쪽하고도 같이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화를 내는 척 시진핑을 째려보니까 모자란 애 하나가 형님 제가 가서 패고 오겠습니다라고 시진핑 아구통을 날리는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물 밑과 물 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방송에 냈던 윤석열 CIA 내통설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거 공식적으로 진짜 그게 확정된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맥락을 보면 오히려 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인조가 청나라하고 으르렁거릴 때도 청나라하고 사이에서 협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저기 병자호란 전에 청나라하고 조선하고 사이에서 형제국의 협약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멍청하고 그때 당시에 중립외교를 못했던 인조조차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외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한쪽에다가는
극심하게 비난을 퍼부어버리고 한쪽에다만 오냐오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쟤는 어차피 나한테 오냐오냐 하는데 뭘 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뭘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쟤는 어차피 내 뒤통수 때리는데 뭘 줘 하고. 오히려 중립을 지키고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챙기는 게 외교인 거고, 그리고 그래야 친구도 생겨요. 연애도요, 여자가 좋다고 여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연애 못 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까? 잠깐만요. 네.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미국 국무장관은 사실상 미국의 2인자예요. 근데 그 이유죠 있잖아. 미국에는 외교부 장관이 없다고. 지구를 자기 내치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간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거죠. 야야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다 우리 뜻 아닌 거 알지? 왜냐하면 미국의 상당수의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휴전선 만들어 놓고 교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시진핑이나 바이든이나 둘 다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못 모르는 윤석열 부류, 일베 부류는 세상을 그렇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게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가 누구 편 들어야 돼? 멍청하니까.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이 그런 거야. 봐봐요. 중국하고 관계 이런 거란 말이야. 이번 얼마 전에 중국이 시진핑 방한은 기대하지 말라면서 4대 불가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를 했더니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랬잖아요. 중국 관료 사불가 통보 보도에 전부 거짓이다. 맞기도 급급한데 저건 그냥 나왔을 리가 없고요. 우리가 한한령 이야기하는데 혹시 일베 들어와 있으면 1번. 뭐냐면 얘네들은 정말 중국이 사드에서 한한령을 이라는 걸 내렸다고 생각해요. 중국 정부가 공식 문서로 앞으로 한국 컨텐츠는 한국의 것들은 제한한다. 그게 한한령이잖아요. 한한령이라는 건 심리적인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이게 세계 무역 규범에도 어긋나서 그런 이유로 정치적 이유로 경제를 자유왕래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중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라고. 한국 물건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천안함 이야기 했잖아요. 천안함에 대해서 내가 천안함의 북침이 아닌 것 같아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나 때려 잡으러 오진 않아요. 근데 한쪽에서 계속 북한 무쇠처럼 북한이지 하면 그 사회적 분위기에 압도돼서 자기 의견을 말을 못하는 것처럼,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게 더 강해요, 우리보다. 근데 거기에다 대놓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사이 안 좋아. 그러면 중국 관영 매체 한 군데서 블랙핑크가 마카시안이라고 했다던데 해버리면 사람들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블랙핑크 옹호하면 그때부터는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관시를 중요하는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사회에서 나는 한국 콘텐츠 좋던데 이런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한령이에요, 그때부터. 그렇지. 그리고 또 일본 어때요? 북일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어요. 반장하겠네. 윤석열 시대에 기시다랑 김정은이 만나는 장면을 곧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낙동 오리알 됐다니까. 술이나 처마시고 있는 사이에.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사실 손을 잡으려는 노력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하고 일본 사이에서 연락선이 왕래하고 한국은 북한과 전혀 대화가 없을 때 일본은 북한과 대화가 있었고 일본은 조총련 같은 게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첩몰이 할 때 다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었어요. 왜? 일본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손을 내밀었고,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보다 훨씬 좋았었어요, 전통적으로. 일본은 이제 이걸 하려고 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이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왜? 일본이 근본적으로 워낙 무능해. 근데 그걸 떠나서 왜 우리가 그 꼴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있죠.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다가 공격을 하려면 한국의 허락을 맡아라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천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에 미사일을 쏜다고 한들 한국은 피해 없겠냐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관계가 북한 컨트롤은 우리가 해. 같은 형제이며 같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내가 해와.
기시다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서로 직통으로 서로 연락을 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윤석열의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윤석열의 위치는 지금도 없어 보이진 않은데. 근데 윤석열 뭐 했냐? 현충일 기념식 때, 추념식 때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굳이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현충일 추념식 때 국가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북한 핵위협의 한미 핵기반 동맹으로 지킬 것이다. 저건 이 연설 자체로 무능한 거예요. 겁나 무능한 거죠. 현충일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분들에 대한 추념과 동시에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한미 핵기반 동맹으로 저 이야기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입 밖에서 나오는 순간요. 북한한테 비핵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니네 핵기반이라며. 니네도 핵 공격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핵 갖는 게 왜 너네는 가져도 되고 우리는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 핵기반 동맹이다. 이게 우리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천명을 해버리면 러시아나 중국에서 우리도 북한에다가 핵미사일 갖다 놔야 되겠다 하면 뭐라 그럴 건데 그때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이 이런 얘기했어. 북한에는 단 한 푼도 퍼주지 마라. 단 1원도 퍼주지 마라. 실제로 퍼준 적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요. 우리 이직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북한에 1원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은 지금 본인이 한반도를 평화롭게 만들려고 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김정은을 살짝 째려봤더니 이제는 저기 사시미 칼 들고 가서 찌르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북한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일본은 지금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렇게 말하는 거 진짜 북한에서는 진짜 가짜게 생각할 것 같은 게 북한에 1원도 주지 말라고 해놓고 사실 북한에 돈봉투 주려다가 개쪽당한 김태효는 지금 안보 1차장으로 데리고 있는 게 진짜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네. 돈봉투 주려다가.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북일 회담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일본이 북한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광물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확보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일본을 거쳐서 우리가 그걸 비싸게 사들이는 등신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저지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남은 것은 무역 적자와 경제 파탄. 실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나면서 지금 윤석열 취임 이후에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일으키고 있는 파급 효과, 뭐 세수가 줄어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금방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저것도 한번 보세요. 주요 국가 무역 수지 순위. 그래도 중국이 1위, 그러니까 작년 통계인데 중국이 1위였는데요. 한국은 198위, 적자 났으니까. 북한은 85위,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됐다고 당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어쨌건 일본과 윤석열은 오염수로만 하나 됐지만 오히려 일본은 영리한 외교를 하고 있는 느낌이 더 있어요. 윤석열보다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